네, 유행어처럼 MZ세대라는 말을 많이 쓰곤 하죠. 이제는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주역이 됐는데요. 하지만 많은 MZ세대들이 번아웃 상태를 겪는다고 합니다. 정신적, 신체적 피로감과 무력감에 빠진다는 건데요. 미래의 주역들이 번아웃 상태라니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습니다. 번아웃 세대라는 책을 쓰신 분이죠. 곽연선 LG경영연구원 연구원 모시고 MZ세대의 번아웃 신드롬과 대책을 들어보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번아웃. 뭔가 하여튼 열심히 일해가지고 체력이 다 다한 것이라고 할 수도 있고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서 기력이 쇠한다고 볼 수도 있고 제가 좀 해석을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번아웃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네, WHO에서 2019년에 예. 번아웃에 대해서 정의한 바가 있는데요. 번아웃이란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만성적 직장 스트레스 증후군으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자면 예. 업무에 과도하게 몰입을 해서 예. 갑자기 이제 다 타버린 재처럼 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력감, 극단적인 피로감을 이야기하는데요. 예. 이런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에너지의 탈진으로 인해서 피로감을 느끼고 부정적인 태도, 업무에 부정적인 태도가 나타나는 냉소주의, 그가 그 특징입니다. 또 이제 업무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진다든지 효율이 떨어지는 비효능감 이런 것이 주요 특징으로 나타나는데요. 이는 어떻게 보면 우울증과 비슷한 거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비슷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그게 우울증이라는 건 삶 전반에서 일상 전반에서 나타나는 슬픈 감정이 굉장히 특징적이지만 번아웃이라는 거는 이 정의 자체가 업무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업무 영역에서 주로 나타나는 무력감이기 때문에 조금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스트레스와도 관련이 있지 않느냐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강도 높은 업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이제 번아웃이 오는 거기 때문에 일상적인 스트레스는 뭐 운동이나 가벼운 뭐 산책, 짧은 휴가로 이렇게 리프레시가 될 수 있겠지만 번아웃은 회복까지 심한 경우 수개월에서 수년까지 걸리는 단순한 이렇게 짧은 휴가로 쉽게 해결되지 않는 걸로 볼 수 있어서 그렇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울증이라든지 일반적인 스트레스와는 좀 다르다. 과도한 업무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인데 뭐 저도 그런 경험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우리 연구원님 말씀하시는 이 번아웃 세대, 특히 MZ 세대가 번아웃 세대다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왜 MZ 세대가 번아웃 이런 어떤 경험, 번아웃 신드롬에 시달리고 있을까요? 왜 MZ 세대입니까? 이런 번아웃 세대일까라고 이렇게 예. 질문이 드는데 통계적으로 보았을 때도 2030 세대가 다른 세대보다도 더 높은 번아웃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2년 동아일보 주간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20대에서 60대 사이에서 나타나는 응답자 평균은 35%가 그런 번아웃 증후군을 경험했다고 했는데 2030 세대에서는 44% 높은 수준이죠. 또 이게 이제 우리나라 설문조사 결과뿐만 아니라 글로벌 딜로이트 글로벌 MZ 세대 서베이에서도 MZ 세대가 45% 이상 이렇게 번아웃을 경험한다고 해서 이는 다른 세대보다 높은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 세계적인 현상이구나. 네, 비율이 훨씬 높아요. MZ 세대의 번아웃 경험 비율이. 네, 다른 세대보다 높습니다. 예. 네. 근데 이런 게 왜 발생했는가? 왜 MZ 세대가 그렇게 번아웃 세대가 됐느냐? 왜? 네. 그런 게 궁금하실 수 있는데 이들은 이른 시기부터 강도 높은 경쟁을 경험했습니다. 뭐 심하면 초등학교 때부터 입시 경쟁을 했고 지속적으로 학업 스트레스를 받아오면서 이제 입시 경쟁을 뚫고 원하는 대학교에 들어가더라도 그 경쟁 토너먼트는 끝이 나지 않습니다. 그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또 이제 취업이라는 그런 스테이지를 또 마주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학점 관리라든지 이제 스펙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서 상향 평준화되면서 이제 예전에 했던 그런 기준만으로는 예를 들어 뭐 대학교 졸업장으로만으로도 뭐 취업이 가능했던 시절이 있다고 했을 때 우리 세대가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랬을 때 뭐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떤 신문사에서는 어림도 없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럴 정도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통계적으로 나타나는 수치가 있는데 취업 청년층에게 졸업 후에도 평균 11개월이나 그 취업에 소요되는 기간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졸 신입사원 같은 경우도 2020년 기준
그 신입사원 평균 연령이 예. 31세로 98년도 IMF 시절일 때보다 25살일 때보다 6살이나 증가했는데 이는 어떻게 보면 신입사원이 되는데 또 경력이 필요한 그런 시대가 온 거라고 생각해요. 신입사원이 되는 과정에서 찐이 다 빠진다 그런 얘기네요. 근데 되기도 전에 되기도 조직에 들어가기도 전에 그런 조기 입시 경쟁이라든지 이제 예. 취업난에 지쳐버리는데 또 조직에 들어간다고 예. 해서도 또 끝이 나진 않거든요. 예. 거기에서 이제 과도한 업무 대비 적은 보상을 받는다는 그런 인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무리 열심히 일하더라도 성과에 대해서 합당한 보상을 받기보다는 나이나 연차에 따라서 뭐 호봉제라든지 그렇습니다. 연공주의적인 연봉제. 보상 구조가 조금 강한 편인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보상이 적다라고 그렇게 좌절을 하게 되고요. 예. 최근에 또 이제 인플레이션하고 자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예. 또 더더욱 자신에 대한 노동에 대한 보상이 상대적으로 적게 느껴지면서 이제 보상을 적게 받는다라고 네.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요즘 들어온 MZ 세대들 보면 뭔가 자기 주장도 굉장히 뚜렷하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그 부당한 지시 같은 거에 굴복하지 않고 바로 항의를 하고 그런 것들은 이 번아웃 신드롬이나 현상과 좀 뭐 다른 특징이에요?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달리 반응을 하는 겁니까? 무슨 연관 관계가 있을까요? 네, 언뜻 보면 다른 특징이지만 결국에 같은 환경 속에서 기인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게 뚜렷하게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고 불합리를 감내하지 않는 모습은 결국에 저성장 시대에서 자기가 이렇게 감내하고 감수했을 때 미래에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없어진 상황에서 무조건 감내하는 것이 답이 아니다. 그건 현명한 선택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MZ세대들이 많아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조직이 이제 자신의 미래를 보장하지 못하고 또 이제 참는 것만으로도 그게 그렇게 좋은 결과가 현상이 없으니까. 네, 그렇죠. 이 지금 MZ 세대라는 경우는 조직에서 뭐 한 절반이 넘을 것 같은데 그런 MZ 세대가 이제 번아웃 세대로 이렇게 분류될 정도로 번아웃에 시달린다면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현상, 조직이나 어떤 기업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일단 번아웃을 겪게 되면 이제 동기부여가 떨어지고 업무에 대한 동기부여가 떨어지고 생산성이 저하되고 이제 부정적인 태도 아까 냉소주의라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지각, 결근이 먼저 나타나고요. 지각, 결근. 네, 그게 이제 심화되면 결국에 퇴사로까지 이어집니다. 근데 퇴사하지 못하는 이제 상황적 요인이 있다면 조용한 퇴사라고 해서 심리적으로는 퇴사했으나 이제 물리적으로는 퇴사하지 못하는. 한때 뭐 그런 말이 유행했죠, 조용한 퇴사. 네, 그것도 어떻게 보면 번아웃을 저항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건데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물리적 퇴사보다도 조금 심각한 것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개인적 차원에서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조직적 차원에서는 그 사람들이 동기가 저하된 상태로 조직에 계속 남아 있음으로써 다른 사람으로 대체하지도 못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동기를 저하시킨다는 면에서 조금 더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이런 MZ세대들의 퇴사라든지 이런 조용한 퇴사 현상 같은 거는 저희는 MZ세대는 연대하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연대해서 함께 행동하는 그런 행동주의 같은 걸 의미를 하는데요. 그들이 이제 조용한 퇴사가 조직적으로 퍼질 수 있다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게 만약에 연대해서 이렇게 확산이 된다면 어떤 기업의 생산성이나 효율을 많이 떨어뜨리니까 기업으로서는 크게 지금 우려할 만한 현상인데 이러면 그 개인이 좀 더 노력을 해서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조직이 뭔가 이 노력을 해야 되고 해결 방법을 좀 찾아야 하는 겁니까 이게? 네, 물론 MZ세대가 개인적으로 노력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갓생 살기 운동 이런 트렌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운동, 명상, 독서 이런 바람직한 스트레스를 대응하기 위한 그런 바람직한 생활 습관을 루틴화해서 서로 공유하고 노력하는 것인데요. 이런 방식으로는 개인적으로 이제 통제감을 회복을 하는 겁니다. 이제 직장에서 얻었던 그런 스트레스나 이제 통제감을 못 느끼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삶에서 그걸 회복하려고 하는 거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어도 조직적, 구조적으로 계속 발생하는 그런 번아웃 요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개인의 스트레스 대응 능력을 높인다 해도
그런 것을 당해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개인에게 이런 번아웃 신드롬에서 벗어나라고 극복하라고 요구하기에는 이 현상이 워낙 사회적, 기업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그러면 기업들이 그런 현상을 어느 정도 느끼고 있을 텐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기업으로서 볼 때 우리 회사에 좀 번아웃에 MZ세대들이 번아웃에 지금 이 시련 고통을 겪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정신 건강 뭐 지원 프로그램이라 해서 이제 심리 상담 지원을 늘린다든지 아니면은 내 정신적이나 신체적인 건강 지원 비용을 늘린다든지 이런 사례가 있지만 이 방법은 어쨌든 개인에게 그런 번아웃의 원인을 돌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근본적으로 고치기 위해서는 체질 개선을 해야 되는데 이때 중요한 게 리더의 역할입니다. 리더의 역할? 네, 그래서 처음에 첫 번째 리더가 할 일은 번아웃 징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구성원과 주기적으로 소통함으로써 이들이 정말 업무량이 적절한지, 업무 스트레스가 적절한지, 그리고 또 혹시 부정적인 그런 뭐 직장 내 괴롭힘이라든지 갈등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체크하는 게 필요한데 단순히 면담뿐만 아니라 요즘은 주기적인 서베이를 통해서도 그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리더들이 현 상황을 제대로 지금 변화가 어떤지 파악해야 된다. 네, 그뿐만 아니라 뭐 이제 보상을 주는 것도 중요한데요. 아까 적은 보상이 번아웃의 원인이라고 했는데 그게 단순히 이제 뭐 금전적인 보상이나 승진뿐만 아니라 이제 일의 의미나 중요성을 알게 해주는 것. 그러니까 고객들을 만나서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어떤 영향력을 끼쳤는지 그걸 체감하게 하는 것. 그것도 일의 중요성이나 그런 의미를 느끼는 데 도움이 되고 이게 동기 보람을 느끼게 해준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개발 기회, 그러니까 경력 개발 기회를 주는 것인데 이런 개발 기회를 주는 것만으로도 조직에서 나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준다라는 생각이 들게 하기 때문이죠. 네, 근데 이걸 넘어서 단순히 번아웃을 넘어서 이제 조직 차원에서는 긍정적인 직원 경험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긍정적인 경험. 직원 경험. 네, 좀 이해하기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이제 직원을 마치 고객처럼 생각하고 고객의 경험을 설계하는 고객 경험 설계가 있듯이 직원의 경험을 설계하는 것인데요. 이는 평생 직장이 이미 그런 개념이 희미해졌다면 단순히 번아웃이나 이직을 막는 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이제 그 조직 안에 구성원들이 있을 때 최대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게 이제 기업 경쟁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되게 중요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직원 경험을 설계하라. 뭐 리더들이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번아웃 현상이 뭐 우리나라 기업들만의 현상은 아닐 것 같아요. 뭐 미국에도 좀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을 테고 뭐 대책을 뭐 만들어가고 할 텐데 어떻습니까? 미국 기업들의 경우에는? 미국 기업 같은 경우는 특히 뭐 실리콘밸리 같은 데서는 이제 번아웃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되게 많은 업무량으로 인해서 그 번아웃으로 인해 퇴사를 많이 하기도 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명상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든지 특히 마음챙김 명상이 요즘 유행하는데 그런 구글의 내면 검색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그 구성원들의 주의력을 회복을 하고 이제 정서 조절 능력을 이렇게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는데요. 근데 이 또한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아닌 어떻게 보면 개인의 스트레스 대응 능력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완전한 해결책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조직 차원에서 이 번아웃 현상에 시달리는 MZ세대를 위해서는 조직 차원에서 기업이나 회사 차원에서 좀 제대로 리더가 앞서서 해결책을 마련해야 된다. 뭐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겠네요. 네. MZ 세대는 결국에 이런 집단적인 번아웃 현상은 시대의 변화를 반영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시대 변화에 따라서 저희 조직도 변화할 때라고 생각하고 또 단순히 MZ 세대 집단적 번아웃을 보고 MZ 세대는 나약하다, 참을성이 없다라고 이렇게 탓을 하거나 편견을 가진 시선을 보기보다는 저희가 왜 이렇게 됐을까 한번 이해해보는 시각을 갖는 게 저희 이제 해결의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MZ세대, 번아웃에 시달리는 MZ세대, 번아웃 현상과 대책 잘 들었습니다. 번아웃 세대라는 책을 쓴 곽연선 LG경영연구원 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